21번입니다. 21번에는 분만 1기 때 이제 2기로 넘어갈 때 분만실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만실로 가야 되겠죠. 그럼 분만실로 이동하는 시기가 초산부는 언제? 완전 개대 시, 완전히 열렸을 때, 경산부는 6에서 8cm 열렸을 때, 금방 열릴 수 있으니까, 그죠? 답은 4번입니다. 그냥 간단하니까 5번에 완전 개대 후 이거는 초산부일 때, 그 다음에 22번에 자 산욕기 산모에게 필요한 간호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든요. 자 1번 수유를 시키지 않을 거라면은 젖을 짜면 자꾸 나오겠죠. 젖을 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분만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가도록 돕는다? 아니죠. 12시간 안에 12시간 안에 가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12시간 안에 못 가더라도 6시간 안에 누워서라도 보는 거는 봐야 돼요.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유도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것보다 이번에 보기보다는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유도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슬융이를 해서 자궁 탈출을 방지한다? 아니 자궁이 바깥으로 우리 밑 빠진다 이렇게 말하죠. 밑이 빠진다. 그거는 자궁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건데 그거는 슬융이하고 상관이 없어.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이랬을 때 밑이 빠진다 하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럼 슬융이 하면은 산후의 슬융이 운동은 뭘 막는 겁니까? 자궁의 후굴 예방. 슬융이 하면은 산후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때 산후 운동은 자궁이 뒤로 제껴지는 거, 후구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태아 위치, 그죠? 태아 위치 교정 하면은 슬융이가 되겠죠. 그리고 월경통 완화 이런 거가 슬융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좌욕을 해서 회원부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좌욕을 해서 상처를 돕는다. 그래서 좌욕은 치료적 목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이 좌욕을 할 때 물의 온도는 몇 도 정도로 합니까? 온도는 40에서 43도. 그죠? 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 그리고 한 번 할 때 몇 분 합니까? 한 번 할 때 5분에서 10분. 너무 오래 하지 않아. 5분에서 10분. 그리고 하루에도 주화장창 하진 않아. 3, 4회. 하루에도 한 3, 4회 정도로 5분에서 10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수유 후에 좌욕을 해서 편히 좀 쉬는 게 나아. 그 다음에 당연하죠. 용변 후에 해야 좋겠죠. 그죠? 회원부 부분에도 좀 낫고 용변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쪼그려 앉는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어. 쪼그려 앉지 말고 그냥 엉덩이를 철썩 담근다 라고 해야 되죠. 엉덩이를 담근다. 쪼그려 앉는다 X. 그리고 대야의 물은 가득 담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로, 대야의 물은 절반 정도로 담는다. 되셨습니까? 자, 치료적 목욕인 좌욕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4번은 맞죠? 좌욕을 하면 상처 치유를 돕는다. 맞고요. 5번에 보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좋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조기 이상, 그래야지 혈전성, 정맥염 이런 것도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기억합니다. 절대 안정이 아니라는 거. 절대 안정하면 모성에서는 산후운동과 상관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3번입니다. 자, 23번에 보시면 자, 소화성 궤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화성 궤양이면은 이거는 주로 십이지장에도 생길 수 있고 위에도 생길 수 있고 식도에도 생길 수 있는데 소화성 궤양 중에서 제일 흔한 건 어떤 거였어요? 십이지장 궤양. 얘가 소화성 궤양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화성 궤양은 치료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간호나 이런 거는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것 같아. 지난번에도 안 한 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다 했어. 금주, 금연,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정하고, 심리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안정하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자주 하고, 소량씩 자주 하고, 그죠? 소량씩 자주 먹고, 그리고 이때 진통제 너무 아프면, 궤양이 너무 아프면 진통제 쓸 수도 있지만, 이때 진통제 중에서 너무 중요하죠. 아스피린은 쓰지 말라는 거. 맞죠? 아스피린은 궤양에는 절대 상극이라는 거,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위산이나 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산을 조금 중화시키는 약이 제산제라는 거를 써요. 여러분, 이때 이 제산제라는 거는요, 산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산을 중화시키는 거야. 위산은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을 제거한다가 아니라 위산을 중화한다. 그래서 위산을 중화해서 어떻게 한다? 보호하는 거죠. 위를 보호하는 거죠. 너무 헐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약이 제산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위산을 중화해서 십이지장이나 위에 점막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빨아먹는 약 미란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이제 해서 하겠죠. 그래서 제산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도 쓸 거예요. 궤양 치료제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답은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한다. 그 말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요. 아스피린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이 소화성 궤양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4번에 항결핵 제제라고 있죠. 항결핵 제제라는 거는 결핵 치료제잖아. 결핵 치료제. 결핵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용하라 그랬죠. 결핵제를 병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결핵제를 병용한다. 병용한다. 그러는 이유는 내성을 어떻게 늦추고, 내성을 늦추고 약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핵약을 병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내성을 늦추고 약효과를 증진시킨다. 그것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항알레르기 제제라고 되어 있죠. 자, 항알레르기 제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알레르기라는 거는 알레르기를 막겠다는 거죠. 즉 알레르기가 있을 때 쓰는 약이라는 거죠. 그럼 항알레르기 제제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드라마민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항알레르기 제제입니다. 드라마민. 그럼 이런 약은 부작용이 뭐였어요? 부작용이 졸리움이 되겠죠. 그런데 항알레르기라고 해도 되고요. 또 알레르기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 뭔가가 안 맞는 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된다?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외부에서 너한테 지금 안 맞는 게 들어왔지 라고 내 몸에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까 봐 알려주려고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거죠. 그러면 두드러기 같은 게 나면서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주는 거지. 그럼 그런 물질이 내 몸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안 맞는 게 들어왔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의 이름이 무슨 물질이라고 합니까? 히스타민이라고 하죠. 히스타민. 이 히스타민은요, 알레르기가 일어났을 때 막 이게 분비가 되니까 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알려준 건 고맙지만 계속 이게 알려준다고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부과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피부과 갔을 때 이게 알레르기가 너무 심했을 때 좀 두드러기 좀 없어지게 깔아앉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히스타민이란 이 물질이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타민이 그만 나와 하는 약이 뭐예요? 항히스타민제. 그죠? 항히스타민제 그 말이나 항알레르기제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 드셨습니까? 자, 이 대표적인 약에 뭐가 있었다? 드라마민이 있었죠.
드라마민, 그리고 이 항히스타민제, 항알레르기 제제는 부작용이 졸리움, 우리 멀미약 같은 거 먹으면 계속 졸리죠? 이런 것 등이 부작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아프가 판정의 조건이잖아요. 아프가 판정의 조건, 아, 심, 혹은 반피라는 거. 그죠? 그래서 4번 옆에 2개 더 적어놔야 되지 않나? 2개 더 적어놔요. 심, 혹은 반피니까. 2개, 피부색, 호흡, 근긴장도, 그 다음에 옆에다 심박동수, 그죠? 심박동수, 그 다음에 반사 상태, 그죠? 자, 그거까지 해서 심, 혹은 반피라는 거 5가지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에 보시면 이제 부속물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내부 생식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네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모성간호에서 그래도 꼭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기초적인 해부 생리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능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능 중에서는 태반의 기능과요 또 양수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헷가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태반의 기능과 양수의 기능 꼭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수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거죠. 자, 양수가 하는 일은 문제에서 보세요. 처음에 1바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물이 출렁출렁하니까 태아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압박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말 했죠. 그 다음에 안에서 아기가 물이 있으니까 운동을 자유롭게 하겠지. 운동을 자유롭게 하겠죠. 그 말은 없어요. 적어주시면 돼요. 운동을 자유롭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에서 발가벗고 있는데 양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균이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체온 유지의 역할도 하겠죠. 양수가 있음으로써. 그리고 양수 안에서 아기가 태아가 둥둥 떠 있으니까 빙글빙글 운동을 하다가 잠깐 그 양수를 싸고 있는 양막에 등이나 신체 일부가 들러붙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양수가 있으니까 들러붙지 않아. 그 말은 양수가 있기 때문에 들러붙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뭐와 뭐가? 태아의 몸과 양막이 서로 들러붙는 거를 중간에 있는 양수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유착 방지라는 거는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태아의 몸과 양막이 들러붙는 거를 막아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수는 언제 보통 터집니까? 태아가 나오기 직전에 양수가 터짐으로써 안에 미끌미끌해서 태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질을요 씻어주는 역할도 하죠. 그죠? 그런 역할이 양수의 기능이었습니다. 양수의 기능. 자, 이 양수의 양은 보통 어느 정도냐면요. 양수의 양은 800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800에서 1200cc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500 이하야. 자, 500 이하예요. 자, 그럴 때는 양수가 너무 적어요. 양수 과소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양수가 2000 이상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양수가 너무 많죠. 양수 과다증이라고 하죠. 양수 과다. 주로 거대아라든지 임신성 고혈압 이런 거 있을 때 잘 생기겠죠. 양수 과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태반이라는 게 있죠. 자, 태반은 자, 기억하실 거는 언제 만들어진다? 3개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태반은 태아를 싸고 있는 막 중에서 양막 그리고 또 어떤 막? 육모막 이게 2개가 어떻게 된다? 합체한 거죠. 이게 2개가 붙어서 태반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반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거죠. 자, 태반이 하는 일은 태아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요. 영양분을 공급하죠. 자,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좋은 영양분을 아기한테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태아가 배설을 했을 때 배설의 역할도 태반이 도와줄 거예요. 태아한테 좋은 거 줄 때, 태아가 배설할 때 이런 거 태반이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서 태반은 뭘 분비합니까? 호르몬을 분비하죠.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태반은 내분비 기관이기도 해요. 성인으로 친다면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가 나와?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그죠? HCG라는 거, 요게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한다? 중요한 거, 호흡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호흡작용.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산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태아는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않아도 돼. 자신의 폐로 태반이 산소도 공급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니까. 그죠? 요 네 가지가 태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태반은 성인으로 친다면 소화기 역할도 해요. 영양 공급하니까. 그죠? 또 배설의 기능도 해요. 간 같은 거 배설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내분비 역할도 해요. 그리고 호흡에도 관여하니까 호흡기계 역할도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반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대라는 거는 탯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제대 안에는 혈관이 총 몇 개 있다? 3개 있잖아. 그럼 그 3개가 제대 동맥은 몇 개? 동그란 눈이 2개라고 했었죠.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제대 정맥이 있었죠. 얘는 1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정맥피를 갖고 있는 거는 동맥이야. 제대 동맥이야. 그래서 제대 동맥은 노폐물을 엄마에게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제대 동맥이고, 제대 정맥에는 동맥피가 있어서 엄마의 영양분을, 산소 같은 거, 영양분을 태아한테 줄 때 수송하는 혈관이 제대 정맥이에요. 특히 이 제대 정맥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환, 수혈할 때 쓰는 혈관이 제대 정맥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기억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의 생식기 중에서 내부 생식기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안에 있는 생식기는 어떤 게 있다? 난소, 그죠? 그 다음에 또 난관, 그 다음에 자궁, 그리고 질, 이렇게 네 가지다. 특히 여기 난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난소는 호르몬을 만들죠. 어떤 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또 뭐를 합니까? 난자를 만들죠. 그리고 배란, 난자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배란의 역할을 하는 게 난소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난관. 자, 난관은 나팔관이죠. 자, 이 나팔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통로가 돼. 정자의 통로, 그리고 난자의 통로, 그리고 수정란의 이동 통로. 통로 역할을 한다면 난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수정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꼭 집어서 말하면 난관이라고 해도 되고, 난관에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팽대부라고 하셔도 되겠죠.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되셨습니까? 여기 수정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피임법, 영구적 피임법이 있었죠. 그게 뭐야? 난관결찰술이라는 게 있었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궁 있었죠. 자궁. 자, 이 자궁은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궁은 방광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방광 뒤에 있어. 그리고 직장.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자궁은 직장 앞에 있죠. 그러니까 자궁은 방광과 직장 사이에 위치하겠죠.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태아, 발육. 태아가 자라는 장소죠. 그리고 또 착상이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하죠. 착상. 꼭 집어서 말하면 자궁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자궁의 가장 윗부분이 저부라는 데서 착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자궁에서 임신을 하면 자궁의 입구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임신했을 때, 임신시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워지는 거를 느낌이 부드러워서 굿이다. 굿델징후라고 했죠. 굿델징후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자궁의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 자궁에서 가장 저부가 가장 윗부분이죠. 자궁의 저부가 가장 높은 시기가 임신 몇 개월입니까? 임신 36주 9개월. 이때 가장 높아. 그리고는 점점 내려올 거야. 그래서 36주 때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검상돌기까지 저부가 올라갈 거야. 그만큼 크게 올라갔다가 9개월 이후부터는 점점 내려올 거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자궁은 안이 속이 어때요? 꽉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태아가 자라죠. 속이 비어 있는 두꺼운 뭘로 돼 있다? 근육으로 된 장기입니다. 속이 비어 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된 장기가 자궁이에요.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생식기 중에서 마지막 질이요. 질. 자, 질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야 됩니까? 질 하면은 여기 질에는 정상적인 균이 존재하죠. 그 균이 유산 강균이라고 했죠. 얘가 존재해서 질을 보통은 산성으로 유지해 준다 그랬어. 그죠? 그게 질. 그 다음에 이 질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한다? 월경 배출. 그리고 분만시 가장 중요한 분만시 산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 분만시 산도의 역할을 한다. 월경 배출 그리고 산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임신을 하면 이 질이 임신했을 때 임신시 질이 무슨 색깔로 변해요? 혈액 공급이 그쪽으로 많이 되면서 질이 자줏빛으로 변한다 그랬죠.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다? 질이 차주색으로 변했다. 차주색으로 변했다 하면서 체드윅 징후라고 했었어요. 그죠? 체드윅 징후는 질이 차주 색깔로 변한 거. 아까 굿델 징후는 어떤 거였습니까? 굿델 징후는 자궁이 부드러워진 거. 짝꿍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자궁이 체드윅이 아니야. 자궁은 굿델, 질이 체드윅 징후예요. 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임신을 하면 질에서 분비물이 어떻게 돼요? 임신 시에 분비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질염이 잘 생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인부들한테 가장 많은 질염이 뭐였다? 모닐리아 질염이라는 거 잘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생식기 알아두시고 나머지 양수, 태반의 기능 알아두시오. 자, 한번 봐주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7번입니다.